공무원 연금 개혁 시한을 늦출 수도 있다. 이렇게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먼저 두 사람의 발언 내용을 들어보시고 자세한 이야기를 또 풀어보겠습니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연금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국가의 재정에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만한 분으로서 매우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한을 늦출 수 있다고 본다고 이야기했는데 공무원 연금 적자의 규모나 이러한 사항이 어떤가 하는 걸 과연 제대로 알고 이런 발언을 하는지. 그동안은 당에서 이제 초선 의원들이나 재선 의원들이 서울시장을 비판을 해왔는데 이번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나섰습니다. 천상철 차장, 어떤 배경이 있는 건지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박원순 서울시장이 얼마 전에 최근 한 신문사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내용이 그런 거였습니다. 공무원 연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박봉해도 힘들지만 공무원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연금이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연금 자체를 개혁해버리면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공직사회가 더 나빠져서 오히려 폐단이 예상이 된다. 이러면서 이 싱가포르 예를 들었는데 싱가포르가 이 공무원들에게 대기업 못지않은 많은 대우를, 좋은 대우를 해줌으로써 이 부패가 종식이 되고 세계 최고의 도시국가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연금 개혁을 좀 늦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김무성 대표가 나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연금 개혁, 이건 대통령이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4월까지 추진하도록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여야 합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합의가 돼 있는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박원순 시장이 시기를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김무성 대표가 발끈해서 어깃장 넣는 발언을 하지 말아라. 지금 적자가 도대체 얼마인지 알고 얘기나 하는 것이냐 이렇게 발끈한 겁니다. 적자를 얼마인지 잘 모르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적자가 좀 많이 나고 아마 국민들 전체가 이 공무원 연금의 부담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박성훈 논설위원, 일단 박원순 시장의 이 이야기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그 얘기를 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저는 신중치 못하고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그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하루에 들어가는 그 정부 보전금, 다시 말해 국민 세금이 하루에 100억 원입니다. 하루에요? 예, 그렇습니다. 100억 하루에 원. 예산으로 100억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 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100억 원의 국민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결국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이 연금 구조를, 공무원 연금 구조를 개혁해야 된다라는 국민 여론이 높았기 때문에 작년 말에 그 여야가 합의해서 5월 초까지는 공무원 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자, 처리하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지금 정부 당국자도 아니고 광역단체장이 서울시장이 이런 그 연금 개혁에 마치 김을 빼는 듯한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공무원 노조의 편만을 드는 듯한 이런 모습은 우선 그 자신의 위치에서도 적절치 않고 책임 있는 어떤 정치 지도자 중에 한 분으로도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요, 그럼 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당국자가 아니고 자치단체장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한 건가요? 그것은 넓게 보면은 이른바 저분이 아마 대권주자 중에 지금 유력한 대권주자 중에 한 분 아닙니까? 그 공무원 노조의 전국의 공무원이 막 대략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100만 공무원이라고 그러는데 공무원의 그 가족까지 하면 한 300만 정도 되겠죠. 이 공무원과 가족 표를 노린 대권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들은 지금의 현재의 연금 구조를 개혁하기 사실 원치 않죠. 그 기득권을 놓는 건데 그러한 그 공무원의 조직표를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환심을 사자 이런 인기 발언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공무원들은 서울시장의 발언을 어떻게 보고 있을지 사실 저희도 궁금한데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금 받고 있는 연금을 줄여야 된다.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그런 얘기실 텐데 어쨌든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데 천상철 차장 결국에는 다시 이렇게 해명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곧바로 논란이니까 해명을 했는데 공무원 연금에 과도한 게 있으면 조정을 하되 그렇습니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도였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이러면서 논란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뒷맛이 개운치는 않고요. 이 인터뷰 기사에도 보면요. 여러 가지 대목이 있는데 이 시장이 16명으로 현재 제한되어 있는 서울시의 국장 숫자를 대폭 늘려야 된다. 네. 스포츠국장, 뭐 예술국장, 뭐 관광국장 이런 것도 뽑아야 된다. 이미 총액으로 임금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국장 수를 정부가 나서서 몇 명으로 이내로 해라. 이거는 맞지 않다. 이러면서 공무원 수를 오히려 늘려야 된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요. 또 이율 배반적으로 얘기한 건 뭐냐면 본인이 잘해서 서울시의 채무를 7조 넘게 줄였다. 나 잘했다. 이렇게 또 채무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또 긍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때는 공무원 숫자를 더 뽑아야 된다 그러고 또 어떤 때는 내가 채무를 줄였으니까 난 잘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이율이 좀 배반적인 건 아닌가. 네. 이런 또 지적도 있습니다. 박성훈 논설위원. 네. 제가 봤을 땐 조금 전 해명을 보면 처음 얘기는 어쨌든 공무원 연금 개혁에 좀 신중하자. 이런 톤으로 얘기를 했다가 네. 지금 김무성 대표한테 한 방 맞고 난 뒤에는 조금 유보적인 입장으로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받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일종의 치고 빠지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치고 드는데, 빠진다. 예. 네, 그러니까 분명하게 보면 그 모 신문의 인터뷰의 워딩을 보면 네. 신중해야 된다. 그리고 시기는 뭐 좀 늦출 수 있는 거 아니냐? 예? 공무원 노조하고 하부가 중요하다라는 톤으로 얘기를 했다가 이것이 어떤 일반 국민을 상대로 놓고 보면 비판을 당연히 예상됐던 비판이 쏟아지니까 이 상황에서 나는 공무원들이 유능한 공무원들이 이쪽에 공무원을 기피하지 않고 올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지 신중히 하자는 것이었다라고 하지만 사실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게 예. 결국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건데 공무원연금 개혁에 결국은 이 불리해진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러한 사후. 예. 근데 지도자라면 신중히 하자란 말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인데 신중히 하자는 말을 좀 더 어떻게 이걸 해법을 갖고 있어야 될지. 왜냐하면 우리 온 국민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 그냥 한마디 던져놓는 거로서는 조금 무책임하게도 보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 신중히 하자는 게 유식하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은 부정적인 겁니다. 예. 지금 이거 좀 천천히 하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본인이야말로 일반 국민을 전체를 염두에 놓고 본다면 신중히 하셨어야 될 발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좀 다른 얘기 하나, 정치권 얘기 하나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 외교통상위원장을 새로 뽑는 그런 경선이 있었는데 나경원 의원 그리고 정두원 의원 두 삼선 의원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가 그 과정까지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빠가 양보해야 되는데 죄송하게 됐습니다. 양보도 착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흔한 당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는 지금 정치적으로 온전한 복권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성 상임위원장 만드시면 아마 내년 총선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잘 키운 딸 하나가 열아들 부럽지 않다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정전 선배님 제가 늘 너무 존경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이 눈에 약간의 눈물이 고였는데 감사 표론을 많이 받았죠?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렇습니다. 아주 표차가 크게 났는데 예. 사실 저 두 분은 사실 원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예요. 같은 서울의 또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네. 17대 같이 원내에 들어와서 사실 그 당시 개혁 성향의 푸른 모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같이 활동한 소장파 말하자면 개혁파의 상징적인 어떤 활동을 많이 했고 그래서 실제로 그 지난해 그 730 동작을 보궐선거에 네네. 나경원 의원이 출마했을 때 그 사실상 거의 선대위원장격으로 정두원 의원이 발벗고 나서서 예. 그렇게 도와주기도 했었고 또 정두원 의원이 정치안법으로 수감돼 있을 때 나경원 의원이 직접 그 구치소에 가서 면회도 예. 간 그런 사이인데 정말 그 정치라는 게 뭔지 이 외통위원장이라는 그야말로 외통수 다리에서 둘이 외통수 다리다. 격돌을 했습니다. 네. 예. 천상철 차장, 오늘 경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진 찍는 과정에서 재밌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던데 영상을 보시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여러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데 바로 옆에 빨간 옷을 입고 있는 김을동 최고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나경원 의원과 그다음에 유승민 대표 그 옆에 이제 김을동 의원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옆에
왜 저런 얘기를 한 건가요? 왜 그랬을까요? 예. 김을동 의원의 별명이 뭐 장군의 손녀, 김건희 예. 장군의 손녀이기도 하고요. 광개토 여왕이라는 또 별명도 있습니다. 그런 별명도 있습니까? 호탕한 이 예. 여성 정치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호리호리하고 굉장히 예쁘잖아요. 63년생인데 굉장히 나이에 비해서 이제 젊어 보이는데 그 옆에 서면 아무래도 본인이 조금 더 풍채가 있어 보이니까 예. 안 서고 그래서 싶다. 옆에 안 쓰시겠다. 그런 제가 장면이. 그 주말에 윤정혜 앵커랑 같이 진행을 하지만 네. 저도 윤정혜 기자 옆에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 키 차이가 좀 나거든요. 예. 제가 뭐 여기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면 박정훈 앵커의 그것도 되기 때문에 예. 좀 말을 하지 자제해 않습니다. 주십시오. 하여튼 예. 숨겨놓은 비밀. 윤정혜 기자가 사실 출연해서 이 TV 옆에 저랑 같이 서서 진행을 할 때는 신발을 높은 걸 신지 말아달라 제가 사실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혜 기자 키가 아주 큰데 예, 다음에도 꼭 그 원칙은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소식 여기서 빨리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